사무총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한국국방안보포럼 신종우 사무총장입니다. 신종호 사무총장님이랑 지금 뭐 너무 뉴스들이 많이 쏟아지고 있는데 이제 미국 이란 전쟁에서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이번 작전명이 뭐죠, 미군은? 에픽 퓨리, 한글로 장대한 분노. 전대한 분노 작전인데 예. 이번 작전의 특징을 좀 간략하게 좀 기술해 주시자면. 작전 특징은 일단은 많은 전문가분 이미 작전할 거라 이미 항모 두 척이 이제 전개가 됐기 때문에 미군의 군사 작전이 있을 거라고 많은 분들이 충분히 예상했죠. 했는데 좀 이번에 기술적인 성격이 좀 있었어요. 특히 보통 보면은 우리가 미국이 작년 6월에 나이트 해머 작전 같은 경우도 심야에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란이 어떤 군사 대비 태세가 취약한 심야를 노리지 않고 오전에 했다는 거죠. 결국 그 말은 뭐냐면 첫 번째 목표는 오전에 일단은 이란 같은 경우도 생각해 보세요. 미군의 어떤 전력들이 모이고 있으니까 회의를 많이 할 거 아니에요. 수뇌부들이. 그럼 결국은 그 수뇌부가 회의하러 모이는 시간을 선택해서 이스라엘 발표에 따르면은 30초 만에 40명 몰살했다. 1분이 아니고 40초입니다. 좀 떨어졌더라고요. 20초 줄었더라고요. 그리고 미국은 48명 한 번에 몰살했다. 이런 거 봐서는 첫 번째 가장 큰 목표는 군사작전 시설이 아니라 이란의 함에 든 주요 수뇌부 제거가 우선이었던 걸로 보이는 작전입니다. 예. 그거 바로 여쭤볼게요. 예. 사실 지금 말씀해 주셨듯이 화제된 또 부분이 어떻게 그 수뇌부들이 모여 있는데 40여 명을 한꺼번에 공격을 할 수 있었겠느냐. 이게 사실 그럼 이란 내부에서 첩자라든지 아니면 미국과 이스라엘의 정보기관 사람들의 에이전트가 들어가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좀 비평이나 분석이 있던데 요거에 대해서는 가능성을 얼마나 좀 지시나요? 매우 높죠. 예를 들어서 지금 모사드라든지 이스라엘 모사드라든지 CIA 같은 경우는 많은 활동을 합니다. 이란 같은 경우에 충분히 침투할 수 있죠. 북한은 전혀 한 명도 침투 못하지만 이란 같은 경우는 충분히 침투할 수 있는 그런 작전 정보, 그러니까 첩보전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소기도 하고 물론 좀 제한적인 부분이 많지만 그리고 또 AI도 요즘 최근에 또 첩보전이 많이 활용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그래서 수뇌부들이 여러 번 이제 고민했을 거예요. 언제 때릴까? 그래서 아마 3월 1일, 현 시간 3월 1일이 수뇌부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시간을 선택해서 공격을 한 겁니다. 그건 어떻게 알았을까요? 일단 여러 가지 있죠. 첩보죠. 무선 통신도 있고 감리도 있고 어떤 이란 내부 첩자가 회의록 같은 것들, 회의 계획 같은 것들이 사전 유출됐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러면 작전 자체로 좀 더 넘어와서 예. 이번 작전을 언제부터 기획했을 거라 보세요? 아마 작년 6월 나이트 해머 작전 이후가 아닐까로 생각이 됩니다. 이란 실제로 보면 미국이 그때 당시 B2 폭격기를 통해서 초대형 이제 벙커버스터 지하 60m 이상까지 관통할 수 있는 그런 걸 초대형 벙커버스를 동원했지만은 효과적으로 완전하게 이제 그 세 곳의 기지를 그러니까 핵무기 개발 시설을 무력화시키지 못한 것 같아요. 결국 그렇고 아마 미국이나 이스라엘은 아예 이란과 핵 협상은 아예 불가능하다는 걸 아마 이미 작년에 이미 최종 결론 내리지 않았을까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번 작전의 특징을 보면 또 기만전이 많았어요. 가짜뉴스 유포. 기만전이라는 게 뭐냐면 가짜뉴스 유포도 했잖아요. 따지고 보면 제럴 포드 항모에 환시 변기가 막혀서 작전이 지정된다. 처음에는 보도를 보고 그럴까 과연? 환시 변기 하나 막혔다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그 제럴 포드 함이 입항했다 안 했다고 막 설랑설레가 있었어요. 사진이 여기가 아니다. 이탈리아만 앞이다. 이탈리아에서 대기하고 있는 거다. 아니다. 이스라엘 이미 갔다. 밤에 찍은 사진 공개하면서 그럼 결국 그렇게 어떻게 됐어요? 이란의 수뇌부들은 미국의 공격 개시 시점을 특정을 못 하잖아요. 이거 지금 왔다는 건지 안 왔다는 건지 화신이 그리고 항공모함이 너무 오래 작전해서 사람들이 에브라임 링컨은 너무 피곤해서 보급이 안 된다는 등 그런 얘기를 하면 이란 입장에서는 아직 시간이 있구나. 그럼 우리가 지금 태세를 좀 세우게 좀 회의 좀 하자 하는 그런 게 분위기가 아닐까 생각돼요. 결국 이제 이런 그 가짜뉴스 유포를 통한 사이버 기만전에 이란이 좀 당한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한밤중 해머 작전 같은 경우는 공격 시간이 야간이었는데
요번엔 오전이었단 말이죠. 요거에 관해서도 왜 오전이었을지 한번 또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첫 번째 목표는 하메이드 이란의 수뇌부 동시 제거, 몰살이 목표인 거죠. 가장 큰 목표. 그렇게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오전에 할 수밖에 없죠. 오전에 보통 아침에 출근해서 회의를 모이니까. 근데 군사 대비 태세는 최고로 이제 높은 단계죠. 아침에 다 출근해서 점검하고 뭐 야간 인수인계하고 그다음에 주간 작전은 주간에 대비 태세 유지하려고 하는 군인들이 다 출근의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은 그 작전 이후에 이란의 반격이 1시간 이후에 바로 이루어졌습니다. 결국 그러면 뭐겠어요? 어떤 군사적 목표의 선제 타격보다는 이란의 수뇌부 동시 몰살이 가장 큰 군사 작전의 목표였던 거죠. 예. 당장 예상되는 반격이 조금 예상이 되더라도 일단 한꺼번에 모였을 때 일망타진을 해야 된다. 이런 의도가 더 컸다고 네, 보시는 거네요. 그렇죠. 이 장대한 분노 작전에 동원된 무기 중에 사무총장님이 와, 이 무기는 정말 이런 점에서 정말 전술적이고 효율적이었다, 파괴적이었다, 인상적이었다. 이런 거 좀 몇 개 꼽아 주신다면. 그런 무기는 없습니다. 지금. 예, 오히려 뭐 아직 보통 이제 통상적인 미군의 어떤 작전 수준이죠. 따지고 보면 뭐 미국 중부사령부가 뭐 에피퓨리 작전에 24시간 하면서 온갖 무기체계들 다 망라했는데 결국은 무기체계들은 전통적으로 이제 다 동원되는 무기체계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미국 중부사령부나 국방부가 공개한 영상을 보면 아직 그 이란의 어떤 방공망이 살아 있고 그 방공망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뭐 그라우르 전투기의 출격 그리고 그 레이더망을 피하기 위해서 스텔스 전투기가 1,000파운드짜리 폭탄 2발을 탑재하고 주시설을 타격하고 그런 모습 보면 우리가 시드 작전이라고 초반하죠. 그런 작전이 처음에 이루어졌고요. 그 다음에 좀 이번에 처음 이제 그 사용된 무기가 PRSM 정밀유도 타격 미사일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예. 여기 보면은 저기 뭐냐면은 여기 그 24시간 보면은 있어요. 무기체가 있는데 네네네. M142 고기동 다연장 로켓 시스템 하이마스라고 하잖아요. 거기 하이마스에 기존의 하이마스 같은 경우는 에이테크스라고 하는 이제 미국군 전술 유도 미사일을 한 발을 탑재하는데 사거리가 300km밖에 못 나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이 그 하이마스 체계에 탑재할 수 있도록 사거리를 연장한 정밀 타격 미사일을 이번에 개발했고 그게 한 500km 어떤 혹자분은 500km 이상 더 나간다는 분도 있는데 일단 공적으로 500km 정도 됩니다. 그 500km 되는 미사일을 이번에 처음으로 이란에다가 이제 처음으로 사용이 됐습니다. 그건 그냥 장거리 미사일이 아니라 유도 미사일인 거죠. 당연히 다 모든 게 유도되죠. 그러니까 PRSM이라고 해서 이제 사거리가 좀 기존에 이제 하이마스 체계가 300km밖에 안 됐지만 이거는 500km. 그 뭐 일단은 정확하지는 않지만 뭐 1000km 가까이 날아가게 또 개량한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건 확실하지 않고요. 하여튼 그런 지상군의 그 단거리 탄도 미사일이 처음으로 좀 사용됐고 그다음에 우리가 또 언론에 많이 나오고 있지만 루카스 드론. 루카스라 뭐 영문하면 로우코스트잖아요. 대당 5천만 원짜리 드론인데 리퍼라고 들어보셨잖아요. 네네. 한 1,000원 가까운. 네. 그러면 이제 루카스 드론 같은 경우는 리퍼 한 850대 정도 만들 수 있는. 그래서 대충 계산하면 그 자폭도 850대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또 좀 싼 게 비지떡이다 보니까 좀 이제 오늘 아침에 또 SNS 영상을 보니까 뭐 X에서 보니까 이제 중간에 가다 추락한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도 뭐 중동 사람들이 이제 수고하는 그런 영상 나와 있는데 일단 미군도 가성비 전쟁에 좀 고민하고 있다. 가성비에. 특히 그 루카스 드론이 좀 특이한 점이 예. 이란의 샤헤드 드론 모델을 복제한 것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예. 그대로 복제를 한 겁니다. 복제를 했고 이번에 뭐 중부사령부가 공개한 영상을 보면 샤이드 드론의 경락고를 정확하지는 않은데 순항 미사일이 그러니까 공중에서 폭탄이 아니고 이게 순항 미사일인지 그러니까 루카트로 확실하지 않지만 루카트로 추정되고 있는데 복제 드론이 그 원조 드론을 파괴한다고 하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예. 그 말씀이 정말 인상적인 것 같아요. 사실 예. 미군의 무기하면은 최첨단, 비싸고 고효율, 고비용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제 미군도 이렇게 상대적으로 가성비 좋은 무기라 할 수 있는 드론, 특히 또 이란의 드론을 복제해서 하는 그런 영역으로도 왔다. 이게 좀 흥미로운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뭐 전쟁이나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네. 예산이. 그러니까 지금 뭐 우리가 지금 패트리어트 MSC 탄도탄 요격 미사일이 뭐 대당 한 80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란의 샤히드 드론이 3천만 원 정도 되는데요. 뭐 탄도미사일 경우 뭐 지대공 미사일 경우는 가격이 좀 더 떨어질 수 있겠죠. 한 50발당 30억, 50억 하는데 뭐 제가 좀 조사를 해보니까 미국이 패트리어트 MSE 대탄도탄 요격 미사일의 연간 생산량이 몇 기 정도 되는지 아세요? 모르겠어요. 한 600기 정도 됩니다. 620기 정도. 600개 정도. 많은 것 같죠? 많은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처음에 언론 보도 이란이 한 지금 뭐 탄도미사일 400기를 이번에 한껏 쏟다 그랬죠. 네. 뭐 확실하지 않아요. 이란이 네. 지금 얼마 쐈는지 지금 정 확실하지 않아요 지금. 근데 물론 비난한 것도 있겠죠. 가도 중간에 추락한 것도 있겠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 일단 400기 정도 쏘면 산업적으로 보면 패트리어트 대탄도탄 요격 미사일은 표적당 2발을 발사합니다.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그럼 400이면 800발이 소진되는 거예요. 800기가. 그럼 미국의 연간 생산량을 초과해 버린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네? 15개월 넘게 걸려야지 이거 하루 만에 쓴 이제 요격 미사일을 1년 한 15개월, 1년 3개월 동안 또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미국에서도. 근데 그것만 하나요? 지금 수출도 해야죠. 그렇죠. 또 우크라이나에서도 지원한 게 있잖아요. 그럼 결국은 미국 입장에서는 빨리 이제 이런 이제 저렴한 이제 저가형 도로를 만들어서 빨리 이 날아온 것들을 먼저 타격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성비 전쟁의 시대에 돌입했다고 보여집니다. 예. 그래서 혹자들은 이런 평가도 하더라고요. 정말 모든 미국 전략사에 다 동원된 전쟁이다. 이런 평가를 또 하더라고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B2 스텔스 폭격은 미국의 대표적 3대 핵전력 중에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결국은 이번에는 작년 6월에 이제 나이트 해머 작전과 같이 뭐 초대형 벙커버스 폭탄은 탑재를 안 했습니다. 이번에 뭐 2,000파운드 폭탄을 한 16기 정도 탑재를 했다고 알려져 있는데 뭐 4대가 비행기당 이제 했는데 좀 그에 대해서 뭐 우리가 많은 의미를 좀 부여를 해요. 근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직까지는 이란의 방공망이 살아 있다. 예. 그 지금 미국 입장에서 지금 어때요? 지금 트럼프가 계산도 작전이 좀 꼬이고 있어요 지금. 작전이 꼬이고 있다고. 그 포인트 되게 흥미롭네요. 예, 지금 꼬입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첫 번째는 이란에 지금 오폭이 있었죠. 이란에 이제 학교를 오폭을 해서 100여 명에 넘는 사상자가 좀 발생했죠. 그 되게 좀 중요한 문제예요. 이런 문제는. 그 왜 그렇겠어요? 민간인이 미국의 지금 이 작전 여론이 좋지 않아요. 지금 60% 이상이 지금 반대를 하고 있다고요. 근데 지금 무관 민간인이 사망할 경우에 미국의 어떤 반작전 여론은 더 높아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 두 번째 뭐냐면 어제는 쿠웨이트에서 그 오발로 해가지고 지금 F-15 전투기 3대가 동시 추락을 했어요. 물론 조종사는 좀 무사했지만은 그리고 또 미군 사상자가 지금 늘어나고 있죠. 네. 그리고 뭐 그 이란의 공격이 효과적이었다고 생각하는 게 그 미군 기지를 정확하게 이제 타결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폭살해 버린 거예요. 그 실종자가 이제 2명 더 발견돼 가지고 이제 사망자가 6명 늘어난 겁니다. 결국 보면 지금 초기에 트럼프가 지금 몇 주를 작전하겠다고 했죠. 4주를 작전하겠다 했지 않습니까? 좀 오늘 늘었습니다. 1주 더. 그 이제 또 좀 가능성이 낮은 지상군 투입까지 언급해요. 결국 그 말이 작전 기간이 좀 더 늘어나고 이제 꺼내지 않았던 카드인 지상군까지 꺼낸다는 거는 그만큼 지금 미국이 초반 작전에서 약간 좀 깔끔하지 못하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베네수엘라 마두로 체포 작전처럼 완벽한 작전을 원했지만 실제로 이란이라는 정규군과 맞서기에는 그 베네수엘라와 같이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그리고 라리자니 라리자니 같은 경우도 지금 계속 결사항전 의지를 보이고 있고 어제는 라리자니가 건재함을 또 보여주는 SNS 사진이 공개됐는데 그 장소가 지금 병원으로 추정되고 있어요. 그 말은 뭐겠어요? 병원실 폭격 못 하잖아요. 네. 민간인도 있고 하니까. 네. 그러니까 좀 라이자도 지금 민간 시설을 방패를 해가지고 지금 또 생존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결국 이 전쟁이 과연 트럼프 생각대로 이제 4, 5주 만에 끝날 것인가? 좀 가능성은 좀 지금 현장에는 좀 낮아 보이는데 앞으로 뭐 진행상을 지켜봐야겠죠. 그러면 그 얘기 자연스럽게 이어받아서 이란 측 얘기를 해볼게요. 네. 이거 말씀하신 대로 이게 많은 전문가들이 놀란 게 이렇게 반격이 거셀지 몰랐다. 특히 미군 기지를 직접 타격하고 주변 중동 국가를 또 공격하고 일단 이란의 어떤 대응 전술은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그러니까 이제 작전 초기에는 많은 전문가들이 예상을 했는데 그러니까 약간 제한적인 이제 반격을 할 거다. 왜냐하면 이제 과거 보면은 이제
한쪽 나라에 좀 해놓고 체면만 쳐놓고 바로 이제 줘버리잖아요. 따져오면 그런 게 대부분인데 지금은 뭐 UAE나 뭐 카타르, 바레인, 쿠웨이트까지 지금 무차별적 공격을 하고 있는데 미군의 군사 시설뿐만 아니라 저는 이제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지금까지 이란이 보여주지 않던 모습들, 그러니까 두바이의 랜드마크라고 불리는 호텔을 샤이드 드론이 공격을 한 거예요. 그럼 보면은 지금 민간 시설과 무차별적 노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이런 중동의 국가들의 참전, 이란에 대한 참전을 이란을 공격할 수 있는 그런 게 되잖아요. 물론 그 유엔이나 이런 국가들 여론도 지금 안 좋잖아요. 뭐 공항은 폐쇄되고 있고 지금 삶이 지금 이렇게 좀 긴장 상태에 살아다 보니까 지금 뭐 UAE 같은 경우는 뭐 이란을 직접 공격하지는 하겠다는 그런 메시지도 내고 있어요. 지금 너 자꾸 이러면 우리 민간 시설 공격하고 우리 시설 공격하면 우리가 너희들 공격하겠다. 근데 이란은 우린 몰라라고 하는데 그 이유가 좀 추정해 보면 지금 하메네이가 지금 하고 주요 신뢰부가 좀 장관부터 해가지고 한 번에 다 폭살해 버렸잖아요. 따져보면 그 이란군 자체가 지금 막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혁명 수비대 탄도미사일 가진 부대 이란군 뭐 부대들이 그냥 야 이제 반격하자. 라면서 아직까지는 좀 작전을 뭐 이란의 어떤 최고 수뇌부가 지시를 해서 움직인 게 아니라 각 군별로 지금 이제 각계전 투시로 지금 작전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가. 그러다 보니까 이란이 지금 좀 이제 그 부분은 경계를 하는데 민간 시설까지 공격해야 된 거는 지금 아직까지는 지휘 체계가 완벽하게 지금 확립되지 않았다. 이게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이란의 어떤 이런 무차별적인 반격은 사실 고도의 전술적인 탑다운 방식이라기보다는 지금 집권 체제가 너무 지도층이 없이 분열돼 있고 각자 각계 전투를 하니까 각자의 목표에 맞춰서 알아서 산발적으로 공격하고 있는 결과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뭐 그렇죠. 그러니까 뭐 지금 통신망도 제대로 안 될 거예요. 뭐 개전 초기에 지금 뭐 사이버전이나 뭐 그라울러들을 통해서 이제 통신망을 무력화시켰고 하다 보니까 제한점이 많을 건데 일단 뭐 이란의 지금 뭐 최고 지도자가 또 새로 선발되면 다시 또 전열을 가다듬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예. 그럼 두 가지 질문 이게 연결해서 여쭤보고 싶어요. 이란에 그럼 반격할 때 이란은 어떤 무기를 주로 활용하고 있는지와 그래서 이란의 지금 반격 수준, 군사적 수준은 어느 정도라고 평가하시는지. 지금 이란의 어떤 군사력 수준은 지금 보면은 지상군은 거의 뭐 지금 움직이지 않고 있고요. 지금 공군은 여거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지금 괴멸된 상태입니다. 해군과 공군 같은 경우는 뭐 해군 기지가 지금 거의 뭐 가동할 수 없도록 폭격을 당했고요. 움직일 수는 없습니다 지금. 근데 이란이 가지고 있는 건 가장 중요한 게 있죠. 탄도미사일입니다. 탄도미사일이 있는데 탄도미사일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뭐 샤브 1 기본적으로 300km 정도 날아가는 탄도미사일 있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제 샤브 3 같은 경우는 2,000km까지 중동 전역을 넘어서 이제 타격하는 탄도미사일을 보유했는데 과거 이스라엘 정보 당국이 뭐 예방 타격이라고 과거에 또 한 적전이들이 뭐냐면 27년까지 이란이 3,700여 개가 넘는 탄도미사일을 보유할 것이라고 예측을 했어요. 그거를 이제 보유를 못하게 하려고 계속 타격을 했죠. 이란의 시설을 공격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많은 전문가들이 최소 탄도미사일 2,000기 정도 있을 거다라고 예측하고 있죠. 2,000기 정도 예측하고 있고 이런 탄도미사일 전력이 좀 막강하고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뭐 장거리 순항 미사일 수마르 같은 경우 또 많이 보유하고 있고 어제도 이란이 영상을 갑자기 공개했잖아요. 우리 아주 건재해 많이 가지고 있어 하면서 이제 그 샤이드 드론을 공개했는데 샤이드 드론 또 항속거리가 작전 거리가 1,700km 정도 됩니다. 상당히 길어요. 그런 무기체도 있기 때문에 하고 있고 그 SNS상에 지금 초창에 뭐 추락하는 이제 뭐 요격돼 가지고 동치가 떨어진 걸 보이는데 지금 액체 연료를 사용하는 이제 샤브 계열 같아요. 옛날 거. 그러니까 액체로 사용. 네네. 액체로 사용하는 게 연료가 액체라는 건가요? 이게 연료가 액체. 아, 그러니까 작전 이제 시간도 많이 걸리고 연료 충전하는데 시간도 걸리고 하니까 지금 북한도 지금 고체형 연료로 다 탄도미사일을 거기다 바꿨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이란도 지금 옛날 무기 자꾸 쓰는 거예요. 지금 그냥 결국은 결정적인 무기는 뭐 극초음속 미사일이든지 고체를 사용하는 보다 정밀도가 탄도미사일 지금 아껴두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공격 기세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12시간 전만 해도 지금 탄도미사일 공격이 있었거든요. 따지면 있었는데 초반과 같이 이제 많은 기를 쏘는 건 아니에요. 어차피 이 전쟁을 장기전으로 좀 끌려고 미군의 어떤 전력을
그 탄도탄 방어 체계를 소모시키려는 그런 이제 전략을 지연전을 지금 펴고 있는 걸 보여집니다. 그 사무총장님은 뭐 예. 트럼프는 처음 4주 얘기했다가 한 주 지금 더 추가했다가 뭐 어쨌든 한 달 전으로 보고 있는데 이 네. 전쟁의 지속 기간이 사무총장님은 좀 이게 그 안으로 끝날 것이다, 더 갈 것이다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러니까 이란의 수뇌부가 바뀌고 나서 네. 이제 미국과의 이제 협상이 어떻게 될 건지 그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당장은 결사항전을 하겠다고 하니까 일단 뭐 트럼프 입장에서 제가 뭐 전쟁을 어쨌거나 예측하면 뭐 어렵잖아요. 제가 네. 뭐 저도 이제 뭐 군사 전문가로서 여러 가지 정황을 보고 이제 예측을 하는 것 뿐이니까 제가 정확하게 어떻게든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네. 지금 상황은. 네. 뭐 다시 말씀 첫 번째 트럼프가 원하는 대로 지금 깔끔하게 작전은 진행이 안 되고 있다. 뭐 가장 좀 그런 점이 있고 라이자이도 지금 뭐 병원 같은 데서 지금 뭐 회의를 하고 이제 건장 공개한 거 봐서는 지금 미국도 지금 망설일 거예요. 미국 시설을 폭격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미국의 반작전 여론 때문에 결국 그렇다면 이 작전이 언제 끝나는가? 일단은 이란의 어떤 정권이 교체되고 나서 그러니까 이 새로운 정부가 과거 팔라비처럼 친미 정권이 될 것이냐, 반미 정권이 될 것이냐로 따져봤을 때는 친미 정권이 될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아까 예. 뭐 언제 끝난다고 예측하기 좀 힘들다고 하셨으니까 요것만 이렇게 여쭤볼게요. 네네. 장기화할 가능성, 이번 전쟁의 장기 가능성에 대해서만 좀 예측해 주신다면. 그 장기라는 게 뭐 1년인지 예, 그건 모르겠어요. 정확히 모르겠지만 그 이번 작전이 끝나고 뭐 대화에 뭐 물꼬가 터지고 뭐 협상을 하더라도 결국 이란 혁명 수비대가 있고 이란군의 어떤 강경 세력들은 결국 또 하나의 어떤 이제 그걸 할 겁니다. 뭐냐면 이제 테러. 이란 같은 경우는 되게 보면 테러 국가잖아요. 테러 국가. 테러 국가인데 이란도 중동국에 대한 테러를 많이 강조할 거예요. 테러를 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사이버전. 이란도 사이버전 능력이 높습니다. 사이버전을 통해서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작전이 끝나더라도 어떤 중동의 어떤 소규모 테러라든지 그런 긴장 상황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이 전쟁의 양상이 많이 바뀌었다고 느끼는 게 이제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 정부 웹사이트 이런 디지털 인프라를 지금 사이버 공격으로 마비를 시켰다고 하더라고요. 얘기하면 사이버전이라는 게 뭐냐면 이제 뭐 전력망, 통신망 마비를 하는 거잖아요. 자, 전력이 차단되면 어떻게 됩니까? 뭐 이런 지금 오늘 다 현대전은 지금 첨단 이제 전자제품을 다 이제 전기를 사용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럼 결국은 지통신이 무력화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이제 사이버전에게 보면 그냥 물리적인 사이버전이죠. 그러니까 뭐 통신망을 마비시키고 전력망을 뭐 통신망과 전력망을 마비시키고 혼란을 초기하는 그런 전쟁. 얼마나 효과적인 전쟁이죠. 상당히 뭐 그런 효과 전쟁인데 또 사이버 심리전까지 있죠. 심리전, 기만전. 그런까지 다 포커 적용하니까 앞으로 전쟁에서 이제 뭐 사이버전은 빼놓을 수 없는 요소가 되는 거죠. 저는 그게 또 흥미로웠던 게 어쨌든 미군도 그렇고 이란도 그렇고 특히 X, 구 트위터 그거 활용해서 자기들이 뭐 무기 이렇게 있다, 내가 진 이렇게 때렸다 이거를 많이 올리고 있는 모습이 이게 참 이런 식으로 자기들의 어떤 과시를 하는구나. 이것도 좀 흥미롭더라고요. 예, 실시간 보죠. 어제도 뭐 재밌는 영상이 재밌다기보다는 미 항모가 이제 뭐 공격당한 영상이 올라오더라고요. 요즘 AI가 있잖아요. 네네. 아, 그 AI 영상 잘 봐야 돼요. 너무 잘 만들어가지고. 근데 약간 그 좀 허접한 영상이었어요. 네. 근데 뭐 찾아보니까 안 보이더라고요. 네, 아마 네, X에서 아마 그거는 뭐 페이크 뉴스라 해가지고 아마 내린 것 같은데 요즘 AI 영상이 너무 발달하니까 어제도 제가 이제 그 우리 언론에 보도되기 전에 뭐 X에서 올라온 이제 X에서 나온 이제 쿠웨이트에서 추락하는 전투 영상을 봤습니다. 네. 가짜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이런 데 막 다 SNS 다 긁어봤어요. 틱톡. 근데 여러 군데서 촬영한 사진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래서 이건 팩트구나라고 좀 알게 됐지. 저도 뭐 영상 보면 이제 바로바로 판단을 못 내겠어요. 너무 잘 만들어가지고. 예. 이런 걸 그런 가짜 뉴스를 또 의도적으로 활용할 수도 있는 거고 자신들의 군 과시를 위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란도 보면은 예를 들어서 뭐 민간 시설이 폭격당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막 사망한 모습들을 특히 어린아이들 사망한 모습들을 그런 뉴스를 막 SNS에 유포하면 미국 내에 어떤 여론가 옛날 몰람전처럼 반전 여론이 일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그건 이제 사이버 심리전이 또 이번에 또 많이 보여주죠. 뭐 이제 사이버 여론전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예. 공원의 뉴스 뭐 유추해 보자면 장기전이 될 수도 있다라고. 장기전 되면 좀 문제가 많죠. 지금 장기전 문제가 많은데
오늘 같은 경우도 보면은 우리나라 주식이 좀 어느 정도 선방하고 있다는데 좀 뭐 가능성이 좀 이제 유가가 올라가면 또 오일 그렇죠. 쇼크 가능성도 좀 얘기 막 나오고 있잖아요. 따져보면 그런 거 보면 좀 장기되면 안 좋은데 우리가 뭐 미국이 한 순간에 뭐 이란에서 함정 11척을 격침시키고 뭐 이란 해군 기지를 소멸시켜놔도 호르무즈 해협 봉사라는 거는 호르무즈가 몇 킬로인지 아시죠? 폭이 그것까지 모르겠네. 좀 더 50킬로밖에 안 돼요. 좁다고는 알고 있었는데. 50킬로밖에 안 돼요. 네. 그게 호르무즈가. 네. 그러니까 우리가 뭐 흔히 이 작전 전에도 미국이 이란을 군사 타격하면 당연히 이제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할 것이다라고 예측은 했어요. 결국 유조선 한 5층도 지금 피격이 된 상황이죠. 그게 기뢰에 맞았는지 뭐 그거 잘 몰라요. 너무나 작은 거였다. 그러니까 뭐 보트 같은 데는 기뢰 싣고 가서 이란 혁명수배 가고 보면은 유전 납치할 때 막 보트 같은 거 막 타고 가잖아요. 네. 따져보면 그 보트에다 기뢰 실어가지고 고시고에 깔아버릴 수도 있어요. 보륙 봉쇄라는 거는. 그래서 결국 미국은 그런 것도 고민해야 되는 거죠. 그럼 또 예, 이것도 예. 얘기 나오니까 말씀 그대로 호르무즈 해협이 뭐 사실 다 예상했죠. 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아무튼 좋지 않은 일이 벌어질 것이다. 근데 어쨌든 이란은 역시나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 움직임인데 요격도 있었고, 그럼 반대로 미국이나 이스라엘이 이 호르무즈 해협을 꽉 쥐어잡고 있는 이란에게 호르무즈 해협에서 어떤 군사적인 충돌이 일어날 수 있다고 보시는지.